김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 심플하게 공중볼 머리로 걷던 다리로 걷던 앞에서 이도저도 아닌 볼 내가 가서 잘라냈든 딴 선수가 나갔어 그럼 난 바로 뒷커버. 그러니까 모든 행동 양식이 정리돼서 딱 표가 돼갖고 그냥 어떤 선택이든 그냥 결정돼서 이미 나와버리니까 시합할 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난 오늘 여기서 이 게임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김지수는 쟤는 어디 딴 데 임대를 가던 혹은 내년에는 일부러 올리던 하겠다. 왜냐면 형이 감독이야. 4순위 5순위 세턴백을 넣어야 돼. 그럼 너한테 뭘 기대하겠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해라.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근데 얘가 딱 들어가서 진짜 해야 될 것만 빡빡빡 하고 나온 거야. 그럼 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뭔가 불안할 땐 얘 생각이 나기 시작하겠지. 근데 불안할 때 얘가 이제 안정을 시키고 얘가 공격력도 있네가 보여지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는 주전이 되는 거지. 이한범도 20살짜리가 올라왔는데 바로 K리그 주전을 뛰었어. 그런 수비수가 2010년대 들어서 딱 3명 있는데 하나가 김지수고 하나가 이한범이고 하나가 누군 줄 알아? 김민지야. 그러니까 얘네가 딱 올라와서 그나마 김지수는 한 5월쯤부터 경기를 뛰기 시작했는데 이한범 같은 경우에도 바로 거의 경기 뛰었고 김민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김민재가 괴물인 거지. 이들도 되게 대단한 센터백들이다.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센터백들이다. 양민혁 이전에 고3짜리가 K리그 1 중앙수비로 그것도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을 했고 얼마 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최연소 출전 최초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센터백이 되었습니다. 자, 1군 데뷔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순번으로 봐도 김지수가 좋게 봐줘야 4번째 혹은 5번째 센터백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시즌 초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수비수는 공격수랑 좀 다른 게 공격수는 기용의 여지가 좀 넓잖아요. 공격수들 중에서도 붙박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교체에 대한 폭이 탑 포지션에 비해서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수비수는 다릅니다. 4명이든 3명이든 합이 중요한 자리라서 어지간히 못하거나 다치지 않는다면 수비는 변화의 폭이 큰 자리는 아닌데다가 그 김지수는 센터백입니다. 연내 데뷔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앞선 센터백들이 줄부상을 당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올 시즌은 컵대회 위주의 로테이션 멤버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컵대회는 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줄부상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다른 차순위 센터백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1군 주전급 센터백은 벤미와 네이선 콜린스만 남았는데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벤미가 발목을 다치면서 바로 김지수가 투입이 된 것이죠. 15분 정도 경기를 뛰었는데 커팅도 준수했고 걷어내기도 있었습니다. 뒷커버를 붙는다거나 본인이 나와서 커팅을 하는 상황도 유려하게 나왔고 변수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경기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벤미의 부상으로 인해 얻은 기회지만 일단 부상 자체는 경미하다고 알려지긴 했고 문제는 다른 센터백이 복귀할 때까지는 일정이 아스날, 사우스햄튼, 맨시티, 리버풀 이런 상황이라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벤미가 가능하다면 경기를 뛰는 것이 나을 일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그 상황에서 가장 차순위가 김지수였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에서 불안한 상황에 첫 번째 선택이 다시 김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잡을 수는 있을까요? 지금은 유럽파 센터백에 무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센터백으로서 유럽에서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측면 수비수들은 지금도 서령호 같은 선수들이 있고 예전에 김진수도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영표, 송종국 같은 풀백들이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지만 센터백은 정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2001년에 분데스리가2에 진출한 심재원이 2부 리그이긴 했지만 최초의 유로파 센터백이었고 다시 센터백 진출이 나온 게 2013년 홍정호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하면서 무려 12년이 걸려서 유로파 센터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심재원의 경우 임대로 이적을 했으나 완전 이적에 이르지 못했고 홍정호는 경기는 꽤 뛰었는데 연봉에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도 홍정호는 시간이 갈수록 입지는 공고해졌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고 그 이후에 김민재가 튀르키예로 가면서 센터백의 유로파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김민재가 그냥 규격 외 센터백입니다. 김민재라는 사례가 진짜 유럽에서 봐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맞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 나폴리에서 한 시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의 행보가 맞습니다. 그래도 김지수는 2004년생 그것도 2004년생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12월생으로 준프로로 2022년 성남 FC와 계약을 해서 단순하게 경험 차원의 동행이 아니라
주전급으로 풀시즌을 보냈습니다. 4강까지 갔었던 U20 월드컵에서도 03년생 주축팀에서 주전으로 뛸 만큼 재능은 역대급인 선수라는 것이죠.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도 볼을 잘 다루는, 특히 어린 나이부터 단순하게 질러내는 수비보다 가능하면 볼을 전개시킬 수 있는 수비를 하려고 하는 점과 그 퀄리티가 양발이 비슷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센터백이라는 세대가 한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프리미어리그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급 선수들 중에서 스피드는 부족해도 다른 부분을 보강해서 극복해낸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 키가 192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데뷔전을 봤을 때 김지수 자체가 심플하게 플레이하려고 했고 빅리그 템포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무난하게 경기를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부의 템포에 적응을 한다면 자신의 장점을 보일 때, 특히 빌드업적인 요소를 보여줄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인상을 남겨가면서 팀에서 순위를 올린다면 일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죠. 빅리거 김지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병역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는 프로 2년차에 본인보다 5살 많은 형들이 나간 대회였고 이적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해 청소년 월드컵을 치른 유망주였고 기회가 2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도전은 파리 올림픽부터였지만 김지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다투는 아시안컵에 소속팀의 거부로 소집이 안 됐고 팀이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면서 2026 아시안게임이 규정 나이대로는 마지막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2살 많고 마찬가지로 해외로 이적한 이한범도 3살은 어리지만 K리그에서 3년간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 합류가 성사될 수 있었죠. 김지수가 보여주지 않았다라기보다 제한된 인원 가운데 기회의 문이 더 좁은 사람 먼저 뽑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U23 팀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올림픽 메달은 우리나라가 역사 통틀어 런던 대회 딱 한 번 땄고 아시안게임을 3연패 하긴 했지만 4, 5연패 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병역 특례는 희박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도 보통 와일드카드로 많이 고려되는 포지션이 가운데 골키퍼나 센터백은 늘 고려되는 것을 생각하면 김지수의 성장세가 꾸준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유럽파들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에 대한 유럽 클럽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정훈 같은 케이스입니다. 세리에 A 오퍼를 받았지만 소속팀이나 이적팀이나 병역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계약 기간을 줄이는데 합의하지 못했고 그래서 국내로 바로 복귀를 해야 했죠. 그래도 김지수 선수가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이한범도 유럽에 진출했지만 올 시즌 초반의 활약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명단제를 당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처음부터 빅리그지만 차츰차츰 올라가는 김지수의 상황은 이한범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김지수나 이한범이나 연령은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고 터프하기도 하지만 지능적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센터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가 잘 성장해서 그 이후의 수비수들에게도 김민재 이후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수비수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해외로 나가겠지? 올해 지금 FC 서울의 어린 선수가 지금 번리랑 이적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챔피언십 팀에 번리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랑 이적 협상 중이라고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세르비아 리그 이런 쪽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리턴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이진현 지금 울산 얘기 돌고 있고, 포항에서 세르비아로 이적한 이제 고영준 같은 경우도 다시 지금 리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진현이나 고영준이나 둘 다 사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돌아올 이유는 없었는데 돌아오게 되더라고. 나갔다 오면은 그래도 선수들의 기량이 아무래도 유럽을 만나고 왔으니까 한국 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가 되었다면, 내 생각은 보통 대부분 본인 준비돼 있지 않을까? 내가 얘기하는 준비는 축구적인 준비는 거의 다 돼 있겠지. 이게 문화권이 되게 다르잖아. 근데 문화권을 이해하려면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언어 문제가 진짜 발목을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이 나를 안 뛰켜, 날 기용하지 않아, 그럼 내가 감독한테 찾아가서 날 왜 기용하지 않냐, 내가 뭐가 부족하냐, 아니면 내가 팀을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스포츠에서는 전반적으로 통역사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천수도 스페인에 2년 있었으니까 스페인어 하겠지 하고 그냥 통역사를 안 붙였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도 경기장에는 통역사를 좀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정을 막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선수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거를 요구하는 편이기도 하고, 결국엔 직장 동료인데 내가 막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직장 동료랑 하이 한다 보면
그 직장 동료가 나중에 날 뭐라 생각하겠어? 아, 난 쟤랑 안 뛰고 싶어. 말 못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적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축구를 잘하면 애초에 유럽 같은 팀에서 축구를 잘하니까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적응력을 보여줘야 다른 팀에서도 더 높은 팀도 아, 쟤는 저기서 적응도 잘하네. 쟤 데려와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본인이 좀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니까. 박지성은 말도 할 줄 알아. 축구도 잘해. 근데 본인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닥 많이 하지 않아. 한두 명 정도 친하게 지내. 그리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해. 막 파티 같은 거 안 가고. 근데 7년이나 있었어. 모든 선수들이 인정해. 그럼 축구를 진짜 잘했다는 소리야.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도 일하다 보면 실력은 조금 딸려도 제가 성격도 괜찮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때 합 정도 맞으면 내가 실력 좀 딸려도 얘랑 뛰는 게 좋은데 그렇게 뭐 따로 밖에서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되게 여러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쟤는 계속 뛰네? 그거 자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게 축구에 진짜 잘한다는 소리지. 근데 유럽파에 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에 가는 게 내가 축구를 배운다는 자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거잖아. 이직의 개념이잖아. 내가 조금 더 큰 기업으로 가는 거잖아. 거기서 배운다라는 자세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본인이 거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증명해야 다시 돌아와도 뭔가가 남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선수들이 유럽에서 잘 배워서 선진 축구를 배워서 한국 축구에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선진 축구 막 1년 배우고 오잖아. 근데 아, 나 가서 나를 증명하겠다 하는 선수들은 7년, 8년, 10년씩 유럽에 있다라는 거 우린 봤잖아.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도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나를 요구하는 팀, 나를 원하는 팀에 가겠다. 그런 문화가 되어가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경기 못 뛰면 보통 예전 같았으면 1년 만에 리턴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서 있으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동남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2군 경기만 뛰다 가. 근데 자기는 이 K리그에서 축구가 늘었대. 얘네도 어느 정도 그런 거 비슷하게 느끼면서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증명한다. 김지수도 아, 요번에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만 해야겠다. 요 정도 그게 딱 보였어. 그러니까 선수가 경기에 중간에 들어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되지? 내가 빌드업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여기서 디커버만 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그리고 특히 김지수 같이 자기가 증명해야 1군에 계속 붙박으로 남아야 되는 선수 같은 경우. 근데 김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 심플하게 공중볼 머리로 걷던 다리로 걷던 앞에서 이도저도 아닌 볼 내가 가서 잘라냈든 딴 선수가 나갔어 그럼 난 바로 디커버. 그러니까 모든 행동 양식이 정리돼서 수식화, 그러니까 딱 표가 돼갖고 그냥 어떤 선택이든 그냥 그런 식으로 결정돼서 이미 나와버리니까 시합할 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여기서 이 게임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김지수는 쟤는 올해 만약에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고 두 번 세 번 뛸지라도 쟤는 어디 딴 데 임대를 가던 혹은 내년에는 일부러 올리던 하겠다. 왜냐면 4순위, 5순위 센터백을 형이 감독이야. 4순위, 5순위 센터백을 넣어야 돼. 그럼 걔를 넣으면서 형은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기대하는데 너한테 뭘 기대하겠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해라.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근데 얘가 딱 들어가서 진짜 해야 될 것만 빡빡빡 하고 나온 거야. 그럼 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뭔가 불안할 땐 얘 생각이 나기 시작하겠지. 근데 불안할 때 얘가 이제 안정을 시키고 얘가 공격력도 있네가 보여지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는 주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진수가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다고 생각해. 근데 그래봐야 이제 이한범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 결과가 나는 이 선수가 김진수랑은 또 조금 성향이 다른 선수라고 보는 게 김지수는 몸을 되게 많이 써. 근데 이한범 몸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태클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게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김지수는 몸을 많이 써도 팀이 포백을 쓰니까 고민이 없는 거야. 센터백을 보면 되니까. 근데 이한범 미드라인이 3백을 써. 근데 이 선수가 차라리 가운데 이 3백 가운데를 쓰면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이 자꾸 스토퍼를 시켜. 이 3백 사이드를 시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기서 시야가 넓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보여주기에는 내가 몸으로 싸우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럼 감독 입장에서는 저 선수가 좀 제한적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본인도 좀 제한적으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임대설이 나오는 것 같고 이한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K리그보다는 좀 리그 내 타팀으로 임대를 가거나 좀 유럽에서 뛰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선수 잘하거든. 이한범도 잘해. 이한범도 20살짜리가 올라왔는데 바로 K리그 주전을 뛰었어. 그런 수비수가 2010년대 들어서 딱 3명 있는데 하나가 김지수고 하나가 이한범이고 하나가 누군 줄 알아? 김민지야. 그러니까 얘네가 딱 올라와서 그나마 김지수는 한 5월쯤부터 경기를 뛰기 시작했는데 이한범 같은 경우에도 바로 거의 경기 뛰었고 김민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김민재가 괴물인 거지. 이들도 되게 대단한 센터백들이다.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센터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